요리에 있어서 재료란 무척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레시피가 있어도 맛이 없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식재료로 요리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오키의 박무현 셰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은 식재료들이 존재하고 유통되고 있는데요. 유럽 식재료는 수세기에 걸친 전통과 노하우가 담겨 있어 퀄리티가 좋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추적이 가능해 안심하고 사용하는 식재료입니다. 식품 라벨링에 미네랄, 비타민, 섬유질,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 정보 표시도 잘 되어 있어서 믿을 수 있고요. 오늘은 유럽에서 온 6가지 식재료를 가지고 2가지 홈파티 메뉴를 만들어 볼게요. 독일은 돼지고기 수출국으로 유명한데요. 수세기 동안 돼지 농업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성도 좋고 동물 복지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서 고기의 퀄리티가 좋아요. 맛을 보면 육질이 쫀득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좋습니다. 예전에 독일 삼겹살을 경험한 뒤 한 시즌 메뉴로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단면을 보면 선도가 좋고 육질이 단단하고 돼지 특유의 누린내가 적어 어떤 요리로도 활용 가능한 훌륭한 식재료였습니다. 참고로 유럽 쪽 육류가 호르몬이나 성장 촉진제를 쓰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동물복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요. 도축장이나 가공시설 같은 것도 상당히 위생적이고요. 개인적으로 유럽 지역의 고기를 좋아해서 프랑스산 삼겹살과 항정살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추천하고 싶은 유럽산 돼지고기입니다. 큐어 소금은 소금에 설탕, 오렌지 제스트, 생강, 스타아니스를 넣고 곱게 간 건데요. 적당한 크기로 자른 독일산 삼겹살은 큐어 소금으로 2시간 정도 염장합니다. 단순히 염도만 올리는 소금과 달리 고기에 풍미를 더하면서 염장할 수가 있어요. 큐어 소금을 넉넉히 그리고 골고루 잘 발라주시고 2시간 정도 냉장고에서 보관해주세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올리브유를 생산하고 있죠.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올리브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지중해 요리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집에서 요리할 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면 음식의 맛을 손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올리브유는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몰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니 한번 꼭 경험해 보세요. 아마 올리브유 맛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진한 올리브의 향이 부드럽게 입안을 맴돌다가 강렬한 후추향과 페퍼향이 따라옵니다. 육류나 치즈같이 너무 가볍지 않은 요리에 사용하면 분명 셰프의 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진공팩에 그리스산 하니아 크리티스 피지아의 올리브유를 함께 넣을 거예요. 수비드를 할 때 오일을 넣으면 열전도도 잘 되고 오일의 풍미도 고기에 스며들거든요. 이 올리브유는 그리스 최남단에 있는 크레타섬 하니아 지역에서 생산한 올리브유인데요. 1년 내내 지중해의 뜨거운 햇빛과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올리브를 손으로 하나씩 수확한 뒤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크레타섬의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생산 과정 중 최소 한 단계 이상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 PGI.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더욱 신뢰할 수 있죠. 수비드는 85도에서 할 건데요. 집에서 하실 때는 80에서 90도 정도 사이면 물의 온도 차이가 조금 나도 상관없습니다. 스팀 오븐이 있으면 그걸 쓰셔도 좋고요. 시간은 고기 두께에 따라 두꺼우면 6시간에서 8시간, 얇으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해줄게요. 수비드 후에는 도마 2개를 준비하시고요. 고기를 도마 사이에 넣은 뒤에 집에 있는 반창통 몇 개를 올려서 냉장고에 식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양이 평평하면서도 예쁘게 나옵니다. 드실 때는 2에서 3cm 두께로 썬 다음에 상온에 두거나 혹은 진공 상태로 따뜻하게 데워 팬이나 토치로 구워 드시면 돼지고기를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저는 팬에 노릇하게 구운 다음 토치로 지져서 불맛을 더해줄 거예요. 이제 스테이크에 어울리는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준비한 소스는 돼지고기와 궁합이 좋은 사과 시나몬 퓨레입니다. 냄비에 잘게 썬 사과랑 시나몬 스틱, 스타 아니스, 사과 식초, 설탕을 넣고 약불에서 사과가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고요. 사과가 다 익으면 향신료를 빼고 믹서에 곱게 갈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사과 퓨레와 구운 삼겹살을 올리고 크로아티아산 트러플 소금을 뿌려줄게요. 크로아티아는 유럽 최고의 송로버섯 생산지 중 하나로 이스트리아 모토분 지역에서만 연간 35,000kg의 송로버섯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저는 크로아티아 지중해 연안에서 채취한 건조 트러플 입자를 소금에 첨가한 것을 사용했어요. 크로아티아 트러플 소금은 너무 무겁지 않은 드레싱과 함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향긋한 트러플 향이 올라오며 음식의 맛을 한층 끌어올려 줍니다. 오늘 돼지고기 요리에도 사용했는데요. 트러플 자체가 고기와도 매우 궁합이 좋아서 독일산 돼지고기와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완성된 삼겹살 스테이크는 체코의 로제 와인과 함께 드시면 잘 어울려요. 달콤한 라즈베리, 크랜베리 같은 붉은 과실향이 매력적인 로제 와인은 입 안에서 은은한 장미향이 감도는데요. 섬세한 돼지 삼겹살 스테이크의 풍미를 해치지 않고 잘 어우러집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베리코의 로제 와인을 페어링해서 즐길 정도로 그 궁합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리인 만체고 치즈와 아스파라거스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아스파라거스는 껍질이 약간 질겨서 가볍게 벗겨내고 밑둥에서 4에서 5cm 부분은 맛이 없는 부분이라 잘라내고 사용할게요. 손질한 아스파라거스는 소금물에 살짝 데친 다음에 얼음물에 빠르게 식혀주세요. 오늘 준비한 치즈는 스페인의 만체고 피디오 치즈인데요. 원산지 명칭 보호를 뜻하는 피디오는 생산부터 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원산지에서 이루어진 제품을 뜻해요. 피디오 PGI 인증 마크가 있다면 제품명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생산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즈는 적당한 두께로 크게 슬라이스한 다음에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줄게요. 만체고 치즈는 스페인 라만차 지역의 만체고라는 양의 저주로 만드는데요. 이 양은 굉장히 혹독하면서도 척박한 기후에서 자라는 목초만 먹고 자라요. 전통적인 동굴에서 숙성된 만체고 치즈는 헤이즐넛과 버터, 향신료 맛이 나기도 하는데요. 워낙 대중적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다양한 요리에 모두 어울리는 맛과 질감을 갖고 있어 많은 사랑을 받는 치즈입니다. 이제 와인과 꿀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슬로바키아 피노블랑 와인을 요리에 사용하면 맛이 놀라울 정도로 변하는데요. 레시피대로 10% 정도까지 졸이면 풍미가 강력하게 압축되면서 산미가 식초에 가까울 정도로 올라가게 돼요. 슬로바키아는 10세기부터 포도를 재배한 나라인데요. 산악지대의 기후가 서늘해 우수한 품질의 와인 생산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 피노블랑은 슬로바키아 화이트 와인의 훌륭한 예시인데요. 서양배와 아몬드, 아로마, 허브 베이스의 고운 배고추 향이 납니다. 적당히 졸여졌으면 여기에 에스토니아의 유기농 꿀을 넣을 거예요. 에스토니아는 깨끗하면서도 때묻지 않은 자연으로 유명한데요. 환경이 좋아 품질 좋은 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유기농법으로 만든 꿀이라 살충제나 항생제, 화학물질에 대한 걱정도 없고요. 유럽은 지속 가능한 농업에 관심이 많은 곳이라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는 물론 에너지와 천연 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 다양성의 유지를 장려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030년까지 농경지의 최소 25%를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것을 목표로 점점 더 많은 EU 제품이 유기농 인증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제 유럽 발사믹 식초와 간장, 설탕, 월계수잎, 마늘을 넣고 살짝 졸인 소스에 슬라이스한 표고버섯을 넣고 약불에서 묽은 시럽 농도가 될 때까지 졸여 식혀주세요. 새콤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이 버섯 가니쉬는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고 만들기도 쉬우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펜넬은 샐러드에 넣고 퓨레로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샐러드에 쓸 펜넬은 만돌린 슬라이서로 최대한 얇게 빌어 얼음물에 담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펜넬이 아삭하면서도 식감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퓨레를 만들어 볼게요. 팬에 슬라이스한 펜넬과 버터를 넣어 약불에 시작해서 중불로 바꿔가며 잘 볶아줍니다. 그리고 홍합 육수를 붓고 육수가 졸아들면 블렌더에 곱게 갈아서 체에 내려 식혀 준비할게요. 이제 샐러드를 플레이팅 해볼게요. 얼음물에 담가두었던 아스파라거스와 만체고 치즈 그리고 조린 버섯을 올립니다. 여기에 마이크로 샐러드와 식용꽃을 올려주고요. 집에 남은 빵이 있으면 오븐에 구워 빵가루를 만들어 올려주셔도 됩니다. 조린 피노블랑 허니 소스와 펜넬 소스를 곁들이면 완성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샐러드는 슬로바키아 화이트 와인과 잘 어울리는데요. 슬로바키아 시트노 화산의 비옥한 화산토와 미네랄의 풍미가 가득 담겨 있거든요. 입 안에서 레몬, 사과, 허브, 꽃, 미네랄 같은 풍미가 느껴지고 봄처럼 화사하고 산미가 뛰어난 와인이라 아삭하면서도 주시한 아스파라거스와 잘 어울립니다. 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요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데요. 유럽 식재료는 수세기에 걸쳐 대대로 내려온 전통과 노하우가 담긴 퀄리티 있는 식재료라 많은 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집들이라던가 크리스마스 파티처럼 친구들을 초대해 음식을 만들 일이 있으시다면 질 좋은 유럽 식재료를 사용해 레스토랑처럼 근사한 홈파티 메뉴를 만들어 보세요.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